책을 보도록 합시다. 왜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할까? 장석 세균만 다스려도 기분은 저절로 좋아진다. 가브리엘 페를 위테르 지음. 왜 우울할까 했네요. 가브리엘 페를 미테르는 파리 근교 클라마리에 있는 앙투안 베클레르 병원에서 간 소화기 및 영양학 분과장을 맡고 있고, 더불어서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 사내 연구소를 이끌면서 인간의 신체 및 정신건강과 세균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의학책을 집필하는데 힘쓰고 있다. 프랑스 아마존 베스트셀러, 숨겨진 간의 놀라운 기능 등등을 썼으며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왜 우울할까? 장석 세균만 다스려도 기분이 저절로 좋아진다 했네요. 장석 세균만 다스려도 기분이 저절로 좋아진다. 이거 거꾸로 해야죠. 이걸 어떻게 보지? 거꾸로 계속 돌아가는 것들을 내 몸을 알아두면 이럴까? 그게 안 되는구나. 조절이 안 되는구나. 조절이 안 돼. 나는 정말로 예민한 사람일까? 등등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면서 네덜란드 박물관 안톤 레이운해 후 현미경이 발견되어서 그때부터 미생물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말했죠. 나는 정말로 예민한 사람일까? 왜 예민해졌냐? 그 말인데요. 왜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셔도 건강할까? 장내 미생물 세계에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쯤부터 우연히 읽게 된 한 과학책을 보면서 이렇게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감정의 결핍인가 세균의 결핍인가, 이 감정도 세균 때문에 있을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 말인데요. 대규모의 세계적인 연구팀에서 소속된 전문가들 수천 종의 세균 중에서 몇 종의 세균만을 선택해서 평균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상의 수많은 미생물들이 이 지구상에 또 우리 땅에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 연구를 하자면, 자 봅시다. 오늘 날씨는 구름이 많고 대기질은 나쁩니다. 분석이 끝난 뒤에도 실험 참가들은 대상으로 한 테스트가 이루어졌는데, 참가들 모두가 같은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이미지는 슬프다고 느꼈고 어떤 이미지는 유쾌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40명의 여성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볼 때는 유쾌한 감정을 드러내며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다. 반면에 슬프고 부정적이며 비극적인 이미지를 대했을 때는 참가자들의 이 미생물 총 내 프레보텔라기가 차지한 비율이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 대한 차이가, 미생물의 차이가 감정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이군요.
세균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우리다. 세균의 꼭두각시. 나의 존재 의미는 존재 방식, 성격 등등이 이렇게 곰팡이, 세균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우리.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자살 외에는 다른 선택 여지가 없기 때문에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생리적인 부담, 거부감으로 느끼던 고양이 소변 냄새에 매혹당하고 만다. 그러는 고양이를 쫓아가서 결국은 그 입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진다. 이것이 바로 기생충의 생존 전략이다. 기생충이 자신의 생활 주기를 유지하고 그래서 개체를 늘리기 위해서 숙주인 쥐를 조정하고, 그리고 톡소포자충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를 죽음으로 몰 수도 있으므로 쥐는 기생충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서 개미를 굴복시키는 곰팡이도 더 발음조차 어려운 오피오코디셉스 이런 미세 곰팡이도 있고, 정신 상태를 점령한 곰팡이는 포자를 더 멀리 퍼뜨리며 정식에 간다. 다행히도 우리 장내 세균들이 이처럼 멋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참 다행이다. 그건 우리 인간의 것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 큰 다행이네. 그래서 감정의 결핍인가 세균의 결핍인가, 대규모 세계적인 연구팀 소속이 전문된 수천의 선택에서 평생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UCLA 소화기 질병 분과에 소속된 틸리시 교수가 이끄는 팀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스트레스와 회복력을 다루는 그런 데서 그렇군요. 세균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내 안에 작지만 큰 세계가 있다. 내 안에 작지만은 큰 세계가 있다. 작지만 큰 세계가 있다. 내 안에. 그래서 내 속엔 세균이 너무나 많아. 우리 몸속 세균의 관계성은 내게 늘 의문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 주제의 연구 성과들이 하나둘씩 쌓이자 우리가 세균과 공생한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공생한다. 세균과 내가 공생한다. 그러는 거죠. 세균과 나는 공동 운명체다. 분명히 세균은 생명의 진화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어떤 세균은 기생이라는 방식으로, 또 어떤 세균은 공생이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진화해왔고 현재의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그렇군요. 우울증은 마음뿐 아니라 몸의 질병이다. 정신의학에서 두뇌 중심주의란 두뇌가 신체 모두를 절제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정신이나 심리 문제가 있는 환자는 뇌를 치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인데, 그러나 미생물 총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문제가 이런처럼 단순한 구조로 설명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뇌가 손상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장내 미생물군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장내 미생물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 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우리는 암에 걸린 사람이 피곤해하고 우울해하는 것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암 환자가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암에 걸렸다는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일까? 아니면 암이 뇌를 포함한 모든 조직에 영향을 주는 염증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슬픔을 느끼는 것일까? 잘 알려졌다시피 모든 염증은 우리 몸을 피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분과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 뇌에 직접 도달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자, 지금이야말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우리 몸을 알지 못했던 때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더는 그렇게 관리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통생명체이기 때문이다. 통생명체인 우리 인간이다 라는 거죠. 세균의 부활은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세균은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이미 지구상에 존재했으며 수적으로도 우리를 앞선다. 즉 숫자 10 뒤에 30개가 붙는 수의 세균이 육지와 바다 속에 존재한다. 우리만큼이나 지구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세균이 영향을 받는다. 대멸종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종들은 사라질 것이고 적응한 종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이 빙하가 녹으면 그곳의 영구 동토층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세균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잠에서 깨어난 세균들은 인류에게 이로움을 줄까? 아니면 감염을 일으켜 재앙을 일으킬까? 현재로서는 재앙이 될 확률이 높다. 영구 동토층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내 기분을 좌우하는 장내 세균. 불안은 나의 예민한 때문 아니다. 불안해서 배가 아픈 걸까? 아니면 반대로 배가 아파서 불안해지는 걸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말이 안 되어 보이던 이 질문이 오늘날에는 높은 수준의 과학과 의학 연구의 주제로 주목받고 있다. 학자들은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은 존재가 몸속 세균일 수 있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세균들이 잘 지낼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웃음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는 건데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장내 세균은 어떤 것이 있나? 우울하게 만드는 세균이 있다. 미생물청의 변경이 저의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앞에서 말한 테스트를 시행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로 귀결되었을 뿐 아니라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다. 지에게 전급 보드를 먹이는 것만으로도 질을 우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가벼운 당분과 질 낮은 지방은 질을 이들은 156마리의 어른질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식단만 제공했다. 첫 번째 그룹에서 미국식 식단, 두 번째 그룹에서 이렇게 해봤다는 거죠. 우울한 지의 장내 미생물청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여럿이 관찰되었다. 하나는 미생물청이 빈약하여 정리도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런 우울증을 겪는 남성들과 여성들의 미생물청을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했다. 또 하나는 미생물청 구성에서 피로미코데스나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세균총의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이 세균들이 박테리아의 수와 비슷한 다른 종들을 희생시켜 증식에 대한 다른 것이다. 호르몬 또한 변했다. 호르몬은 신체기관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 체액과 함께 몸속을 순환하며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 또 이렇게 다양하게 건강한 사람의 대변은 이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번에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에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후난성 상하 3병원의 소화기능 팽왕 교수님이 발표한 연구 주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몇 달간 깊은 우울증 증세를 보낸 79세 한 여성이 있었는데 삶에 대한 흥미를 모두 잃은 듯한 침대에서 꼼짝하지 않았는데 몸무게 25kg이나 늘어났으며 혼자도 도저히 움직이지 못해 심한 변비로 고생하고 있었고 또 그를 정신과에서 입원시켰지만은 어떤 효과도 보지지 못했는데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장내 미생물군을 바꿈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만은 어떻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일까? 비만은 어떻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렇네요. 비만과 우울증의
상관관계는 주위에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조금만 먹어도 또 살이 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럴 건가 하는 것도, 이것도 미생물 문제라는 거죠. 자, 왜 비만인에게는 항우울제도 듣지 않을까? 아하, 항우울제도 듣지 않는다? 비만한 사람에게? 그래요. 이거는 다른 관점에서 비만과 우울증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 살펴보자. 이 주제에서 과체적인 사람 그리고 비만주의에 대해서 항우울제의 약효가 왜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항우울제가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가? 네요. 체중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러니 지중해식 식단이 건강에 유익한 까닭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식단에는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로 사용되는 프리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탁월한 항염 효과를 나타낸다. 두 번째 추적 요인은 장내벽이다. 무엇보다도 장내벽은 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소장의 내벽 두께는 3에서 5mm이고 대장의 내벽 두께는 1에서 5mm이고 모두 내겹수층으로 이루어졌다. 장내벽은 잘 소화되지 않는 거대 물질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익균들이 장내벽이 새지 않도록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정크푸드 섭취로 인해서 유입된 유해균들은 이처럼 우리의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군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죠. 정크푸드가. 이게 아주 심각한 발견이군요.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맛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 내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혈액을 잃어먹고 혈액 위에 세균이 침투하면 환자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는 오늘날의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제는 이렇게 학적인 것이 조금은 바뀌어져서 변화가 되고 공부가 연구가 되니까 혈액 속의 세균 문제가 아니고, 자, 다만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소화관 내에 다양한 세균이 있다는 것과 장 투과성을 증명한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소화 세균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운송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추적할 수 있다. 우리 팀은 르클레 물랭비세트르 병원의 정신과 의사인 에마누엘 코리불 팀과 협력해서 우울증과 이 물질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실험을 위해서 선발한 112명 중에서 절반은 중증도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우울증 증상이 없었다. 혈액 검사에서 두 그룹의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세균들 간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혈액 속에 염증 속성을 지닌 후소박테리아, 사카리박테리아 같은 세균들의 DNA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울증도 다른 질병들처럼 염증 과정을 보였다. 염증 과정을 보였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멈추지 못할까? 그래서요, 왜 우리는 이토록 쾌락을 탐할까? 오랫동안 술을 즐기던 로베르는 결국 알코올 중독증에 걸리고 말았다. 그래서 쾌락을 즐기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중독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렇게 반주를 한다는 것이 전국에는 점점 더 심해져서 다시 알코올 의존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그런 알코올 간 질환을 치료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찾아왔다라는 거죠. 누구나가 중독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고단했던 하루를 보낸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술 대신에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단 음식이나 고지방 식품을 탐닉하곤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뇌에서 세로토닌을 즉각 분비되는 좋은 느낌을 받는 것 같지만, 자, 이것도 하나의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독의 중독을 갖는다라는 건데요. 이게 미국의 뉴욕 포스트 출신의 작가인 윌리엄 더프티가
자신의 저승인 슈거 블루스에서 설탕을 니코틴 혹은 헤로인 이상의 중독성을 가진 물질로 규정하고 설탕 섭취를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알코올에 중독되었던 로베르처럼 누구나 설탕과 지방에 중독될 수 있다. 그런데 DSM에 설탕 중독에 관한 언급이 없어 정신분석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를 중독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설탕 탐닉이 중독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 여러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기에 이 역시 중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중독을 부르는 위안과 만족은 착각이 다를 뿐더러 순수한 정신 기제만의 문제도 아니다. 기제만의 문제도 아니다. 중독될수록 위험한 진짜 이유는 뭘까? 중독되면 될수록 위험해지는 것은 이유가 또 뭘까? 그렇죠? 자, 이제 다른 실험을 살펴보자. 벨기에 파트리스 카니 교수와 이자벨 르클레크 교수가 지휘하는 연구팀은 야심만만한 실험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 두 사람은 오늘날 과학계에서 대부분 기정사실 받아들이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그 가설은 그래서 그 우울증 같은 많은 정신문제가 장내 미생물층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죠. 장내 미생물층의 변화다. 우울증이 왜 오나 하는 것은 자, 소화가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다른 신체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이것에 잔류한 세균들이 해로운 영향을 끼치거나 때로는 정말로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조직들로 침투해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소화장벽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이 깨맨 것처럼 촘촘히 연결된 세포들로 구성된 층이 그 하나이며 첫 번째 층이 두 번째 층을 생성한다. 두 번째 층은 소화관과 직접 맞닿아 있는 두꺼운 점막으로 되어 있는데 소화에 필요한 소화액이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준다. 다른 두 층 중에서 하나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신경, 혈관, 림프관, 점액 분비선을 감싸는 결합 조직이다. 연구팀이 실험을 위해서 모집한 사람들은 모두 알코올 의존자였다. 연구팀은 개별 소화 장벽 특성에 따라 실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그룹은 장벽이 튼튼한 사람, 두 번째는 장벽이 약하고 장투성이 높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졌다. 이런 연구를 해봤다는 거죠. 사과 한 알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는 얼마 전부터 나는 또 다른 건강 요소의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사과 껍질과 씨, 강낭콩, 꼬투리, 펙틴 보조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 펙틴이 바로 그것이다.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식이섬유들처럼 원래 펙틴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거죠. 펙틴은 거의 마법과 같은 효과를 일으켰다. 펙틴은 알코올로 간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손상된 것을 회복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저들이 알코올을 계속 섭취하는 상황일 때도 효과가 나타나고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펙틴이 소화관의 점막을 변화시키자 이호혈균을 방어하는 그런 기능이 강화되면서 유익균이 증가할 수가 있었다. 독성물질이 덜 침투되도록 장투성이 달라졌으며 소화관 면역성도 개선이 됐다. 금주를 향한 여정에서 펙틴이 알코올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욕구이자 골수덩이 같은 갈망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는가. 벨기에의 카니 요소 보더라도 이렇게 장투과성과 밀접한 미생물 불균형이 높아진 것은 그렇다. 펙틴이 금주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네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뭘 먹어야 할까?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 우리는 좋든 싫든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산다. 참 다행히 이리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진화 전문가들에 따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방어 기전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좋은 또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스트레스.
신체가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서둘러 보이는 단계는, 자, 이렇게 신체가 스트레스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려는 단계, 이렇게. 그러니까 소진하고, 너무 힘들면 힘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참 안 바뀐다 하는 그런 것들은, 이런 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바뀐다. 장내 미술물건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가정의 업무, 뭐, 이럴 때 스트레스가 있겠죠. 이런 때에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건데요. 자, 부신 피질이 분비하는 콜티솔이 있는데, 콜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 이유는 우리가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자극에 노출된 경우에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부장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 곳곳에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또 다른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은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키고 기관지와 동공을 평차시키며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는 등 우리가 스트레스에 맞설 수 있게끔 신경 차원에서 특정한 소형체들을 자극한다. 그래서 아드레날린도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분류된다. 사실 의지만으로는 조절하지 못하는 생리 반응들이 존재한다. 그러니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을 찾으라는 등 스트레스에 가정하는 증상 중에서 복통을 없애는 스트레스를 그만 받아야 한다는 짱 고집지 않은 그런 말을 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네요. 참 제대로 알고 아는 만큼 답을 줄 수 있고 모르는 만큼 미련한 말을 한다는 거죠. 일상의 스트레스 완화하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자, 그 하나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은 사람들은 30일 만에 콜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두려움과 불안, 신체장애 같은 증상도 되었다. 그 반면에 위약을 먹은 두 그룹의 참가자들에게서는 어떤 특이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대상만 치료받은 채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세 그룹으로 나눈 뒤에 첫 번째 그룹에는 2개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두 번째 그룹에서는 항불안제를, 세 번째는 위약을, 불안 테스트 점수는 사람에게 행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위약을 먹은 체들은 불안도 측정해서 62점, 항불안제는 또 뭐 33, 뭐 프로바이오틱스 먹은 데는 47.5점. 테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뭐 스트레스를 없애고 싶다면 영리하게 먹자. 그러니까 영리하게 먹자. 스트레스를 없앤다. 영리하게 먹어야 된다. 네요. 미생물청은 지금처럼 사람마다 다르게 이러저런 질병을 치료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더 적합한 세계는 무엇인지, 저마다의 미생물청과 시너지를 내면서 새로운 환경에 더 적응할 수 있는 세계는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연구들은 수없이 남아있다. 나 역시 이 질문들의 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지만 환자들이 가벼운 불안 증세를 호소하거나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로 신체적인 고통이나 기분 저하, 기분의 불안정 등을 보일 때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처방하는 편이다. 때로는 나 자신이 비이성적이라고 느낄 만큼 나는 과하게 소비하는 항불안제보다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호한다. 항불안제는 심각한 우울증이나 조울증, 조현병 그 외 중증의 신경증, 정신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만 처방한다. 그 외에는 의사지만 이렇게 처방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프로바이오틱, 위눌린 이런 좋은 영양소를 통해서 저 효과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폐증을 유발하는 장내 세균도 있다. 자폐증을 유발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자폐증, 감기 같은 몸의 질병인데 매우 상이한 증상을 보이는 자폐증의 정식 의학 명칭은 자펙스트럼 장애로서 현재로서는 이 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는데 의사소통, 언어, 행동장애, 사회적인 상호관계의 어려움, 제한된 관심사,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 호소, 또 소화, 섭식, 기능장애 이런 것들이 자폐증은 소아 1000명 등 1명꼴로 요즘은 더 많은 증가 추세가 있는 게 한국의 모습들이라는데요. 자,
내가 아니라 장이 진짜 원인이라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2019년에 그래서 연구 발표에서 자 이게 이제 점차 뇌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의 문제라면 장을 치료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동안 장에 미생물이 다 파괴됐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 더 밝은 것을 첫 번째 그룹의 이치들은 대사물인 타우린의 비율이 평균보다 낮았다. 자폐증이 심한 사람들에게서는 정정 관찰되는 바다. 이러한 결과 고무된 연구자들은 자폐치들에게 타우린을 먹였는데 아직 저절되지 않은 새끼들에게서 가장 극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타우린은 미생물 총리보다는 해로운 것들을 대부분 막아냈다. 결과적으로 새끼들은 거의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다. 반면에 내가 완전히 자란 어른 치들에게는 이런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어린 치하고 또 차이가 있네요. 타우린이라는 영양소가 그래서 자폐증을 고칠 수 있는 무기는 뭘까? 현재로서는 완치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는 성과는 없지만 여전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뭐 환자들에게 이런 것을 이식한다고 하여도 여기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된 다른 세균들과 바이러스 그 자체 건강용을 우리가 아직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전달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게다가 암이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다른 질병을 일으킬 인자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고 즉 살아있는 세균을 장내에 이식한다 해도 세균에 늘 최상의 상태를 그 안에 정착하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여러 변수를 가진 한 사회의 문화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세균을 직접 주입하기보다는 세균의 대소산물을 주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테지만 이 역시도 지금으로서는 요원하다. 하지만 10년에 20년 뒤에 아니면 그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유해균과 그들의 대소산물이 작용하는 기전은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자폐증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지만 일부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 연구해보자. 그 말이죠. 자, 신경을 쓸 때마다 왜 배가 아플까? 신경을 쓸 때마다 왜 배가 아플까? 그런 문제도 있네요. 불안해서 아픈 걸까? 아파서 불안한 걸까? 불안해서 아플까? 아파서 불안한 걸까?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질병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했다. 책에서 본 것 같이 현장에서 체감한 병은 정말 달랐다. 내가 의사가운을 입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내원한 소화기 문제로 여러 병원을 전진하다가 대장 증후군을 식탁 위에 작은 마법, 포도맵 제한식, 섬진한 뱃속에서 고통을 유발하는 발효의 원인이 되므로 감인 대장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세균들이 좋아하는 섬유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음식을 피하는 것이 논리 해결책인 듯하다. 식단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 식단 위의 마법이라. 그래서 대변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세균과 세균의 대소산물 변화에서 얻게 된 결과들이므로 앞으로도 포도맵 제한식이 또 이렇게 장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유익균이 들어감으로써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기존 건강했던 사람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을 것이니까요. 영혼을 깔아먹는 섭식장애다. 영혼을 깔아먹는다. 내 입맛을 제멋대로 바꿔놓는 세균들은 2003년 세계보건기에서 거식증 내 영혼을 깔아먹는다 했네요. 그래서 포만감에 썩지 않는 법은 포만감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 순전히 화학적인 걸 항상성 조절이고 두 번째는 쾌락을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는 또 통해서 내 머릿속을 휘젓고 다니는 세균은 내 머릿속을 휘젓고 다니는 현대학이 풀지 못하는 안전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인데 노인들이 주로 걸리는 대표적인 신경대행성 파킨슨 알츠하이머 일형대가 높고 이런 치료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소화계 내의 탐욕스러운 단백질이 가져오는 결과다. 일반적으로 파킨슨은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물질인 도파민 생산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사지가 떨리고 경직되는 증세가 나타나는 대행성 신경 알레르기인데 이 밖에도 파킨슨의 근육의 가다운 움직임 느려지고 이런 것들
신경적인 문제가 병적으로 파킨슨에 대해서 뭐 약물을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대장기들 알츠하이머를 고칠 수 있을까? 알츠하이머 역시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축적으로 생기는 질병이다. 그 중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발병 기전으로 알려졌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환자에 대해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플라크가 그렇게 심려 답을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균은 내비일까 아니면 적일까? 거듭 이야기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것들이 항생제를 통해서 세균의 균형을 깨뜨려 버릴 수 있으니까요. 자, 두 달 동안 알츠하이머에 걸린 쥐들에 대해서 혼합 항생제를 처치했고, 또 실제로 뇌에서 염증이 줄어드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어서 연구팀들은 쥐들에게 특정한 올리고당 혼합액이 주로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입했는데, 쥐 내에 쌓인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서서히 제거되기 시작했다. 더구나 이처럼 두 개의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과 또 이소듐신 비율을 정상 범위로 되돌려 놓았다. 그러나 이 타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용화하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캘리포니아 공과대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실험을 보자. 메즈니 매니언 연구팀은 유전자 조작으로 파킨슨 병에 걸리게 한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 무견, 하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미생물층을 가지고 관찰하는 결과, 첫 번째 그룹의 쥐들에서는 병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나 두 번째 그룹의 쥐들에서는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증상도 무견과의 차이가 분명히 파킨슨의 증상이 있더라 하는 거네요. 노화의 종말은 가능할까? 그러면 이런 연구가 있어서 노화의 종말은 가능할까? 우리 몸속의 미생물층과 이를 구성하는 세균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어서 장내 세균의 존재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전히 한쪽 발은 현재 세계에서 더 담그고 있다. 우리가 70세에서 75세까지는 어느 정도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노화의 종말은 가능한 일일까? 세균만 더스려도 기분이 저절로 좋아진다. 자, 세균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이동할까? 세균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동할까? 그래서 앞서 인용한 연구와 관찰들은 철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기에 그 결과들을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다. 오히려 이 연구와 관찰들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소화에 아니라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불안과 우울을 잠재우고 쉽다면 가바를 깨워라. 감미 아미노 트리산의 약자인 신경 전달 억제 물질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신경세포들을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물질이 가바인데, 가바 전달, 어쨌든 신경 전달 물질에 좋은 물질이다 이 말이죠. 가바. 자, 메커니즘에서 시상하고는 뇌에 자리한 아주 작은 뇌분비샘인데요. 좋은 내용이 많네요. 자,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비밀병기 트립토판, 감정을 좌지우지한다. 이 트립토판이 깨지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인데, 몸속의 미생물층의 구성에 따라서 우리 몸의 물질 대사, 특정한 아미노산의 가용도가 달라진다. 음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배되고, 그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좋은 우리 몸을 지키는 단세 지방산이다. 단세 지방산이 우리 몸을 지킨다 했네요.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엄마의 수술에서 태아도 느낀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던 의학이라는 태어날 때 무균 상태이며 미생물증이 없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틀렸다. 아이가 무균 상태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엄마 뱃속에는 9개월 동안의 엄마의 미생물과 접촉할 수밖에 없고, 엄마가 먹는 거, 면역,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는 세균 샤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생물층과 출산 순간에 결정이 되는데, 미생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파충류, 조련, 난생 동물들은
배에서 그 항문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미생물총을 딱 받아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 만든다는 거죠.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 모유다. 모유는 단백질, 비타민, 철분, 호르몬, 효소, 필수종 등등등등이 있는데 그 안에 신생아의 미생물총과 면역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그것도 세균들도 있고 이렇게 완벽한 그 미생물총을 이루는 음식이다는 말이죠. 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면역세포다. 이유기에 접어들면 아기의 장내 미생물총은 더 면역 반응을 갖고 면역 반응은 몸을 지키는 세포들의 백혈구, 림프 같은 진화를 가속화시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생애 최초의 3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3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아하, 그렇구나. 이게 참 안 바뀐다. 그 말인데요. 그동안 환자들 진료하면서 남한의 끊임없이 파고들었다. 남한의 이런 연구를 통해서 수용성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할 수 없고 또 피에르가 아주 낙천적이었던 것과 다르게 장은 걱정이 많았으며 스트레스를 잘 받았고 또한 잘 되었다. 이들의 건강과 질병 그리고 성격에서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은 뭘까?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자신의 개념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행동을 취할 수 없다. 그러나 미생물총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고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서구름이 아깝지 않을 만큼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놀라운 발견은 우리에게 평생도록 우리와 함께할 미생물총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 미생물총의 장단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생활 패턴을 바꾸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이죠. 달콤하지만 위험한 또 그것은 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달콤한 스트레스. 그런데 이것들이 장내 미생물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세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은 지금부터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브로콜리에 무궁무진한 장점을 소개하려고 한다. 브로콜리, 양배추 일종의 브로콜리는 지정해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 브로콜리가 아주 좋은 장내 미생물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네요. 자, 세로토닌을 형성하고 영어 옥스퍼드 카우먼 박사 연구팀은 트리토폰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건강 실험자들 대적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했는데 트리토폰을 모두 배제한 식단을 그렇게 하면은 여기도 먼지 세균이 많나봐. 대조군에는 트리토폰 2g을 곁들인 음식을 제공했고 식사를 끝낸 지 5시간이 지나자 실험군은 기쁨을 표현하는 몸짓이나 표정을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자, 이제 조금 시간인 브로콜리를 선택할 마음이 드는가? 그렇지. 초콜릿보다도 브로콜리를 선택해라. 그 기분이라는 것이 자,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그 달콤함의 미혹이다 라는 것이네요. 자, 음식을 어떻게 해서 미생물총으로 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열린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럴 수 있겠네요. 미생물총으로 자, 이렇게 장의 그런 병에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미생물총의 세균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졌네요. 보면서 자, 이렇게 분변에 대해서 어쩌면 여러 가지 이제 OX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하는데요.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은 뭘까?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미생물을 프로바이오틱스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한 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발표했던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래서 세균의 효소를 가리킨다. 건강에 이득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장이 프로바이오틱스 필요를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감기, 피로감이 올라올 때, 약간 우울한 감이 들 때, 가벼운 감이 또 일 때, 세균의 도움이 요청이 필요하다. 아하, 예.
감기에도 그렇네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제 형태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어떤 또 위험이 있을까? 이롭지만 부작용을 또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뭐 항암제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요. 좋은 것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약 효과가 있을까? 많은 약이 위약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을 바꿔놓고 건강을 좋게 하기에 이롭다. 요구르트, 소크라우트, 유산균 음료를 통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내 차 안에도 지금 뭐 유산균들, 효소들이 많이 있는데 활용을 해야죠. 사우크라우트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 목통 뭐 이런 것들 많이 먹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다 조정하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데이터를 낸다면 더 좋겠는데요. 인간의 감정이 있고 싶어서는 장소의 세균 때문이다. 때로는 우울하고 불안한 당신, 개인이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걱정이 돼서 잠 못 이루는 당신,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왜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심리학 책을 아무리 읽어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걸까? 만약에 다음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제 약이 아니라 장내 세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어떤 거? 이유를 알 수는 두통, 잠들기 어렵다,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 잠틀어버려 슬레트 달린다, 집중이 안 된다. 이렇게 싫은 소리를 부정적인 사람, 이런 것들이 왜 나올까? 그렇군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